오늘 저녁 8시에 있는 TV 토론에서 이 기본사회 공약, 아마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동정도 좀 짚어보죠.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조창기도회를 참석한 뒤에 이 TV 토론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쁜 일정을 보냈죠. 처음으로 부동반 유세에 나섰는데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이 딸 부부도 함께했습니다. 가족이 총출동한 어제 간담회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동부가 이 세상에 최산 1동입니다. 두 사람.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걱정을 덜하고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 이게 제가 하는 목표입니다. 뭐 괜찮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딸 하나거든요. 네. 요 사람 하나에 저희 제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직장 다니다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가 철산리 어린이집 주공 아파트에다가 하나를 사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3살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선구적이죠. 네, 자, 윤기천 부위원장님, 일단 김문수 후보 부인 포함해서 딸 사위까지 온 가족이 출동을 했네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해당 장소에 걸맞는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운동을 초창기부터 해왔고 설단장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주위원장까지 해왔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그 교사 처우 문제,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 문제, 그 인상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을 내거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전 단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타가소란 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타가소를 운영했는데 물론 수익 창출 활동을 위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직장 다니면서 소위 두례 형식으로 그러니까 상부 상조하는 식으로 해서 타가소를 여러 번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저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집 육아휴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서사가 서려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동반 유세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그 대선이 12.3 비상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또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각종 의혹들, 이 사법적 리스크들의 부분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 수사되지 않고 또 대부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을 과연 선출되지 않은 그 배우자가 함께 나눠서 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과연 온당한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들은 저희는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 일정들을 소화하는 것을 비공개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일정은 비공개로 하지만 활동은 후보가 다 챙길 수 없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열심히 챙기면서 본인이 배우자로서의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계속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김건희 전 그 여사와 관련되어서 많은 의혹들이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있었던 뭐 명품백 수수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건진 법사를 통해서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고 또 명품백들을 여러 개를 수수했다는 이런 의혹들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공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밝히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이 김혜경 여사는 선출된 대통령을 어떻게 배우자로서 그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잘 보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는 수사가 만약에 덜 이루어졌으면 하면 돼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향후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 이후에 기소해가지고 또 증거가 충분하면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그럼 후보의 경우에도 재판을 중단하느냐 마냐 갖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서 재판이 중단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해당 처벌 근거 조항인 구속 요건을 없애는 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아예 그렇게 민주당이 안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는 기소까지 된 재판을 중단하느니 마는 이런 논란이 있고 글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사법 절차에 맡겨두면 될 일을 정치권이 나서서 누구의 죄는 털어주고 누구의 죄는 또 가중시켜주고 이런 논란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맡겨놨더니 그 사법부가 본인들의 역할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법적 그 의혹들이 제기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해놓은 게 무엇입니까? 법에다 맡겨놨더니 결국은 불기소 처리하더라. 이것밖에 더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 옹호, 감싸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 사실은 이제 검찰에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특검 좀 발의다 해놓으셨잖아요. 100여 명의 특별 검사가 임명될 그런 3개 특검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거 뭐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진행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좀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혐의가 인정되면. 그럼 기소돼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미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이 돼야지만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갖다 중단시키느니 그다음에 면소 조항을 넣어서 처벌 조항을 없애서 면소시키는 이런 논란에 중심에 쓸 것이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가고 저건 저것대로 가야지. 내가 관련돼 있는 것은 정치보복성 수사였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하고 상대방이 있는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덜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이중잣대가 국민이 볼 때는 사법 신뢰를 해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검찰이건 법원이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처한 현상이 아니고 특권 층이 처한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정치권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사받을 때는 억울한 거고 상대방이 수사받을 때는 더 가혹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는 같은 건으로 말씀 주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그 헌법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의 안정성과 관련돼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서는 또한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84조의 의미를 법으로서 확인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리스크 처리하는 것 부분하고 같다라고 그 평가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럼 법원에 맡겨놔야죠. 법원에 허언제에 맡겨놓든가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당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이 있는 민주당이 대다수인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게 그 법의 내용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 게 아니고 해석으로 원래 있던 대로 대법원이 해석해서 하든가 헌재가 하든가 이렇게 남겨놨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임박하니까 그 당사자한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걸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뭐 이따가
TV 토론 시간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희망 TV 방송 때문에 뉴스 브리핑 시간이 1시간으로 짧아져서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